자, 3월 25일이에요. 주말 잘 지내셨어요? 음, 음, 자, 일단 오늘 할 내용들은요. 첫 번째는 좀 그동안 그 좀 땜빵식으로만 진행했었던 이 개발 환경을 완전 픽스를 지어서 좀 다시 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세팅, 파일 배치나 세팅 같은 거를 좀 이제 구성을 좀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쪽에도 이제 살짝 그 추가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가미를 해서 우리 지도학습 쪽에서 이제 마지막 연구과제 했었던 것들이 좀 풀이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강의실에서 컴퓨터 성능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이제 해왔고요. 그 중에 이제 와인 퀄리티 예제는 암만 해도 과적합이 안 없어져서 그냥 걔는 예제에서 빼버렸어요. 그 4가지 문제 풀이 과정만 다시 한번 빠르게 리뷰할 거예요. 지금 실행 결과 여기 다 붙어 있는 상태라서 리뷰만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 거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K-민스라고 하는 군집 분석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할 게 좀 많아요. 자,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파이썬을 내가 쓰는데 이 파이썬으로 내가 별의별 걸 다 해. 라고 가정을 해봐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명령어도 만들고. 이 시스템 명령어라는 게 뭐냐면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왜 우리 명령어 치잖아요. 그 명령어를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윈도우는 안 그래요. 윈도우는 안 그러고 있는데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시스템 명령어를 파이썬으로 만들어요, 요즘.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웹 프로그램도 한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 하는 거는 백엔드 만든다는 얘기예요. 프론트엔드는 파이썬은 죽었다 해도 못해요. 자,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모바일 앱도 못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이썬 3.12를 쓰죠. 근데 시스템 명령어를 만들 때는 파이썬 최신 버전이 그렇게 썩 효과가 좋질 않아요. 불과 작년 1년 전쯤까지만 해도 파이썬 2.9인가 2.8인가로 만들었어요. 그나마 최근에 파이썬 3.9로 올라왔어요. 얘는 운영체제에 박혀있는 애기 때문에 뭐 어떻게 버전 바꾸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맥을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파이썬 3.9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맥이나 리눅스 쓸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파이썬을 위에 덧 깔아야 돼요. 얘는 항상 파이썬 버전 2개씩 가요. 맥이나 리눅스는. 윈도우는 안 그래요. 웹 프로그램은 그냥 무조건 최신이지 뭐. 용도에 따라 파이썬 버전이 좀 다양해질 수 있다고요. 현재 파이썬 최신 버전이 3.1인가 그럴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는데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는 이제 파이썬 3.11에서만 돌고, 그 다음에 시스템 명령어를 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3.9에서만 돌고, 웹 프로그램 쓸 때 쓰는 라이브러리는 모든 파이썬 버전에서 다 돈다. 라고 하면 만약에 내 컴퓨터에 데이터 분석용 파이썬을 깔은 상태에서 이거 안 깔고 시스템 명령어를 만드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라이브러리에서 버전 충돌이 나겠죠. 그럼 이거 파이썬 지우고 다시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명령어를 만드는 용도로 내가 파이썬을 세팅하고 얘네들을 깔았는데 데이터 분석할 일도 생겼어. 그래서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파이썬 버전이 너무 낮아서 안 된대. 그럼 또 파이썬 지우고 다시 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이런 현상을 버전 파편화라고 해요. 뭔가 코딩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있어요. 근데 한 컴퓨터에 파이썬 여러 개를 깔다 보면은 환경이 좀 꼬이죠. 왜냐면 환경 변수는 한 번에 하나의 버전밖에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썬 진영에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웹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노드.js도 같은 방식인데요. 가상화라는 기술을 만들어요. 컴퓨터 안에 작은 미니 컴퓨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각의 지역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한 지역이 독립자치구역이 돼버리는 거야. 주변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여기서 다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그래서 컴퓨터 안에 미니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 가상화를 ENV라고 불러요. 그래서 ENV 1번용으로는 여기에는 파이썬 버전을 각각 독립적으로 깔 수 있어요. 여기에 파이썬 3.11을 깔고 PIP로 명령 라이브러리를 깔면은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만 여기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 환경을 만들어요. 여기에는 시스템 명령어를 만드는 3.9용의 파이썬을 깔아놓고 PIP 명령을 내리면 여기에만 이제 영향을 받도록 패키지가 깔려요. 그러면 이제 서로 환경이 꼬일 일이 없게 돼요. 단점은 만약에 양쪽에서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 그럼 양쪽에 다 깔아줘야 돼. ENV. 그래서 파이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가상화 환경을 VENV라고 하고요. 이 가상화 환경 중에 데이터 분석 전용으로 나온 가상 환경을 아나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말고 딴 거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나콘다 까는 건 되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블루스택이라고 하는 거 그 언급한 적 있죠. 컴퓨터에서 그 안드로이드 띄워갖고 게임하는 거. 만약에 나는 데이터 분석만 할 건데 컴퓨터에 아나콘다를 깔았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게임 핸드폰으로만 할 건데 컴퓨터에 블루스택 깔아놓고 버티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나는 게임을 곧 죽어도 이 물리적인 핸드폰으로만 할 건데 컴퓨터에다가 게임 그 안드로이드를 깔아놓고 버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상화 환경을 구성을 하면은 이거는 내 컴퓨터 상에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하건 어떤 내가 개발 편집기를 쓰건 간에 이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 VS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약간의 좀 그 가상화 환경 비슷한 거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가상화를 구축하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만 유효하게끔 세팅을 좀 할 거예요.
자, GitHub에 그 개발환경 구성.md라는 파일이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기존의 설치 패키지 설명하던 파일인데,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그동안 아름아름 깔았었던 것들 다 정리해서 놨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다 지워버렸어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 말고, 테마는 놔두고, 여기에 명시된 거 이외에 다른 거는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코딩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버벅버벅 하는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익스텐션들이래.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쓰는 메모리 용량을 봤더니 거의 2기가 넘게 쓰고 있더라고요. 제 컴퓨터만 해도.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 말고는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프론트엔드 개발용도 깔려있고, 그 다음에 그 백엔드 개발용도 깔려있고, 하나에 다 깔려있었거든요. 왜냐면 수업을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지우고 났더니, 좀 쓸만해졌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른 것도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라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부터요. 설정 메뉴 안에 보면은 프로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프로필 안에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적으로 가상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내가 쓰는 목적에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을 이렇게 분할을 시켜놓고 얘네들한테 익스텐션을 따로 까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쓰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필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이름을 내가 지정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필 중에 뭔가를 이제 복사를 하겠다.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필 중에 내가 원본으로 삼고 싶은 거를 이제 지정을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아까 복사했잖아요. 그럼 원본에 있는 그 익스텐션들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해오고요. 설정 내용도 그대로 옮겨와요. 이래놓고, 자, 지금 테스트용으로 만든 건 지울게요. 프로필 이제. 자, 이렇게 해놓고 프로필별로 익스텐션을 따로 깐 거예요. 이거는 제 기본값 익스텐션, 파이썬 머신러닝용. 그 다음에 익스텐션들 바뀌는 거 보이죠? 프론트엔드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용도별로 익스텐션을 좀 나눠 깔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에 이 파이렌스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비활성화 시켜놨었거든요. 근데 이거 비활성화 시키면 마우스 올렸을 때 그 코드 도와주는 거 그런 것도 오프되고 에러 같은 것도 문법 에러 같은 것도 감지 못하고 해서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요. 얘하고 같이 연계되는 익스텐션 중에 에러 렌즈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 에러 렌즈가 뭐냐면요. 코드에서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메시지를 바로 옆에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집에서 쓰던 파이썬 환경을 주피터가 지금 그대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요. 갑자기 컴퓨터가 바뀌어버리니까 라이브러리를 못 찾는 거야. 이거는 전부 다 재실행하고 나면은 요 패키지 못 찾는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이게 되게 편했고요. 그래서 여기 프로필이라는 거를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요거 말고 딴 거는 설치하시지 마세요. 괜히 느려지기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예전에 제가 이 설정 동기화라는 기능 알려드린 적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켜져 있으면은 오늘 여기서 프로필을 생성하면은 집에도 그대로 동기화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동기화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학원에서 익스텐션을 막 깔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컴퓨터를 키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동기화를 해야 되니까 그 새로운 익스텐션들을 자동으로 막 내려받아서 깔 거 아니에요. 그게 설치가 끝나기 전에 내가 뭔가 설정을 바꿨다. 그러면 그 익스텐션이 안 깔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바꾼 설정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는 동안은 좀 놔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전에 이 사용자 홈 폴더 안에 .ipython이라는 폴더 안에 디폴트 프로파일 안에 스타트업이라는 폴더, 이 폴더 안에요 그 startup.py라는 파일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성한 코드가 이제 파이썬이 가동될 때 무조건 자동으로 먼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코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뭔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라이브러리 임포트 구문 같은 것들 간단하게 명시하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운영체제마다 세팅 방법도 좀 다르고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얘를 없애버렸고요. 지금부터 얘를 대체하는 거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적으로 박아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라이브러리 다 설치해서 쓰고 계시죠? 지우세요. 네, 싹 지우세요. 왜냐면 수업 종강하면은 이 저장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 저장소를 계속 오픈해 놓으면은 다음 기수 진도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 미리 다 완성품을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저장소가 수업 종강하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이 라이브러리 저장소 지금 주소 아시죠? 지훈님 하는 방식대로 이제 해보려고 해요. 라이브러리 저장소 주소 다들 아시죠? 깃허브상에서 접근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장소에 보시면요, 포크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포크 버튼이 뭐냐면은 이 저장소를 내 계정으로 복사 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지금 이 저장소가 전부 다 여러분들 계정으로 한 번씩 다 복사가 될 거예요. 포크 떠가세요.
자, 포크를 뜨시고 나면 기존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지금 여러분들 기존의 컴퓨터에서 실습하고 있던 작업 폴더 있죠. 실습하고 있던 작업 폴더. 지금 기존에 제가 수업용으로 지금 진행하던 예제 코드는 요거예요. 기존 예제 코드. 그 다음에 아까 포크를 뜨신 저장소를 각자 여러분들 계정에서 클론을 받으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한 폴더에 모아놓는 게 관리하기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만의 개인 라이브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개인 라이브러리도 여기다 폴더 같이 세팅해 놓으세요.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몇몇 분들은 지금 요거 응용해갖고 자기 라이브러리 따로 만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분들도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 다 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취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열고 나면은 기존의 실습 폴더 하나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폴더를 여시면 안 되고요. 작업 영역에 폴더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목 없음 작업 영역에 폴더 2개가 열려요. 작업 영역에 폴더 추가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꺼번에 2개, 3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라이브러리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개인 라이브러리도 작업 영역에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폴더가 추가되고 나면 파일 메뉴에서 작업 영역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 선택해서 지금 이 환경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드 워크스페이스라는 확장자를 갖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열린 상태로 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려요. 아니면은 파일에서 작업 영역 열기 요 메뉴를 쓰시면은 이제 요 세팅을 그대로 여는 거예요. 자, 뭐 클론 받고 뭐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읽으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10분 동안 좀 세팅 좀 따라오시고요.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자, 지금 라이브러리 깔아놓은 거를 다 아까 제가 PIP 명령으로 지우라고 해갖고 돌아가는 코드가 1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실습, 메인 실습 폴더 안에 .env라는 폴더를 그 파일 하나 만드세요. 반드시 앞에 점이 붙어야 돼요. .env 이렇게 만들면 이게 가상화 설정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만 유효한 가상화 환경이 돼요. 힘들게 아나콘다 같은 거 깔 필요가 없어져.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설정 파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점이 붙은 파일은 이제 윈도우에서는 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리눅스 환경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랬죠. 실무는 무조건 리눅스야. 리눅스나 맥 환경에서는 앞에 점이 붙은 파일은 숨긴 파일로 인식이 돼요. 폴더나 파일 이름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숨긴 파일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로 뭔가 한참 개발을 하다 보면은 사용자 홈폴더에 점 붙은 폴더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되게 지저분해져. 근데 실제로 리눅스나 맥 사용자들은 그런 폴더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라고 적느냐? 파이썬 패스. PIP로 설치한 거 이외에 추가적인 라이브로 모듈들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여러분들이 아까 포크 뜬 거 있죠? 포크 떠서 클론 받으라 그랬죠? 그거 경로를 주세요. 근데 윈도우라고 해도 역슬래시 안 돼요. 슬래시를 구별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라이브러리가 난 또 있다 라고 하시면은 윈도우는 세미콜론 찍고 경로 나열하면 되고요. 맥은 콜론 찍고 경로 뒤에 또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PIP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임포트 할 때마다 맨날 임포트 sys 한 다음에 sys.pass에서 넣는 거 있죠. 그거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startup.py 파일 제가 지워버리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컴퓨터에 종속되는 거니까. 파이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나만의 스타트업 파일을 또 경로를 명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파일에서는 뭘 적어놨냐면은
경고 메시지 오프하는 거랑 이제 사이클런 하드웨어 가속 패치 설정하는 거. 이 코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 헬로월드 변수 잡아놓은 거는 startup.py가 제대로 인지됐는지 확인하려고 변수 넣은 거예요. 이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세팅해보고 결과 확인은 다음 교시 합시다. 자, 결과를 확인을 할게요. 네. 라이브러리 폴더는 이제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요. 작업하던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샘플, 테스트용 주피터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import sys 한 다음에 sys.pass 라고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env 파일에 설정한 경로가, 이거는 지금 내가 주피터로 열고 있는 폴더, 그리고 env 파일에 설정한 폴더가 같이 나오면은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임포트 할 때 from sem.util 한 다음에 import 별표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하면 파이썬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이 호셈이라는 폴더를 검색을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호셈이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호셈이라는 폴더 안에서 util.py라는 파일을 찾는 거예요. 이게 폴더고 이게 파일. 그리고 이 폴더는 sys.pass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에서 검색을 한다. 그리고 이 util.py 파일 안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임포트하는 거죠. 특정 함수 이름만 적으면은 걔만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from sem 밑에 util import 별. 자,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임포트가 돼요. 이 구문을 startup.py에 넣어놔도 사실 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넣어놔도 임포트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주피터 문제인 것 같은데 주피터가 여기에 임포트 돼 있는 애들은 작동은 멀쩡하게 하는데 편집기가 그거를 못 찾아요, 변수를.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helloworld라는 변수를 넣어놨잖아요, 그쵸? startup.py에 제가 helloworld라는 변수를 넣어놨잖아요. 여기 helloworld 출력해라 라고 실행하면은 멀쩡히 출력은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변수를 인지를 못해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에러렌즈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여기 주피터 상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이 가면은 아래쪽에 이 터미널 창에 문제라는 곳에서 이 노란 줄이 왜 갔는지 설명이 나와요. 에러렌즈는 그냥 이거를 출력해 줄 뿐이에요. 요 기능을 하는 게 파이렌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임포트 구문을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my 밸런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패키지 임포트문을 주피터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없어지죠. 인지를 하죠. 이 차이 때문에 라이브러리 임포트는 조금 불편해도 웬만하면 그냥 주피터에서 직접 하세요.
에러 메시지 계속 나오면 좀 지저분해져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파이렌스를 다시 켜놨기 때문에 마우스 올리면은 요 기능에 대해서 주석 적은 게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이제 만들어 놓은 함수가 적지 않으니까 요거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굳이 포크를 뜨세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일단 그래도 안에 내용을 언젠가는 알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스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얘를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정의로 이동이란 메뉴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거기 코드로 넘어가요. 그럼 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 함수를 바로 찾아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정도 직접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축키는 F12예요. F12. 자, 지금 녹화가 끊겼는데 F12키가 이 녹화 프로그램 녹화 중지 단축키랑 맞물려서 녹화가 그 대목에서 끊겼네. 볼 때 이 부분에서 잠깐 끊기는 느낌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세팅이 되면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참 이제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제가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포크 뜬 거에도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원본 제 저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생 개인 저장소에 포크를 떴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클론을 받아왔어요. 지금 이 상태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클론 뜬 이 저장소에 이 원본의 URL을 등록해요. 이거는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경이 생겼다. 이 변경 사항을 여러분들 GitHub 사이트로 받아오는 게 아니야. 내가 클론 뜬 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변경 사항을 갱신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갱신된 변경 사항을 다시 내 저장소에 푸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 회사에서도 많이 써요, 이렇게는. 그러면은 제 개인 그 포크에 들어온 거랑 원본이랑 직접 싱크로요. 직접 뭐요? 직접 그 공개하는 거 하나요? 네,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거를 나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쓰다가 뭔가 이거는 내가 좀 내 생각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정을 한다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기능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뭔가 함수를 또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바라는 그림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정한 내용을 여러분들 개인 저장소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푸시된 내용을 여러분 저장소에서 저한테 원본에다 반영해 주세요라고 보내요. 이걸 풀 리퀘스트라고 해요. 그럼 이게 저한테 알림이 와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제 이러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할 것이 건의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림이 와요. 그럼 그걸 제가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수정한 게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가 형성이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수업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IT 산업 전반에다 이렇게 뿌려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작업은 여기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놓고요. 뭐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 직접 열어도 되고,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이제 터미널을 여시면 돼요. 이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통합 터미널에서 열기 선택하면은 터미널이 거기서 열립니다. 자, 포크한 저장소 동기화하기라고 해서 여기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pokuj.md 라고 이제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 이가 빠져야 되는. 자, 원본 저장소에 URL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일단은 현재 저장소에 등록된 URL 확인하는 명령어가, 요거는 지금 필기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제가 라이브러리 폴더에 올릴 거니까 올라가면 동기화해서 받아가세요. git remote -v 라고 하면은, git remote -v 라고 하면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저장소가 이렇게 주소가 떠요.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이 저장소가 등록되어 있다 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저장소의 주소가 확인된다. 자, 여기에 동기화하고자 하는 원본 저장소의 URL을 추가를 합니다. git remote add upstream, 그 다음에 저장소 URL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저장소 URL에다가 제 거 주소를 걸면 되겠죠. 이때는 웬만하면 HTTPS로 거세요. 왜냐면 SSH는 인증서가 허가가 돼야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 HTTPS로 거세요. 공개된 오픈소스인 경우 HTTPS 주소를 사용. SSH는 그 인증서가 등록된 콜라보레이터가 아닌 이상 적용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예시를 보면은 git remote add
업스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작업은 이 단계는 저장소를 클론한 후 최초 1회만 수행을 해요. 클론 할 때마다 새로 하긴 해야 되지만 새로 클론한다면 다시 수행. 그러니까 이 정도 명령어는 이제 클론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쭉쭉 한 번씩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 확인을 위해서 git remote v라고 하면은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명령어는 요거니까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저장소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기. 일단 원본 저장소의 내용을 내 로컬 저장소로 받아와야 돼요. 로컬 저장소라는 것이 내 컴퓨터에 클론해 놓은 거예요. 아, 그 전에 뭐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긴 한데 원본 저장소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 git 패치 업스트림. 자, 출력 예시를 보면은 만약에 원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new branch라고 하면서 여기 저는 메인이라고 하죠. 우린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경사항이 올라와 있다라고 떠요. 그 다음에 저장소 주소 확인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뜨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이 원본 저장소의 내용을 내 로컬 저장소로 받아올 때는 이걸 이제 머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git
체크아웃 메인.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업스트림이 메인으로 머지, 병합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메시지가 떠요. 뉴 브랜치에 뭔가 있었는데 뉴 브랜치 여기요? 패치한다 업스트림 했을 때뉴 브랜치라고 떴거든요. 음. 근데 체크아웃 하니까 이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일 거야, 아마. 왜냐면은 지금 내가 새로 올린 게 없거든, 그 이후에.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병합된 내용을 내 저장소로 푸시를 합니다. git push origin ma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여기 제가 원본 저장소에 포크 UGHMD라는 파일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제 저장소에 들어가시면은 이 파일이 열람이 될 거예요. 뭐 주소 찾기 귀찮을까봐 제가 지금 URL 바로 걸었어요. 요거 보시고 이제 포크 뜬 게 병합이 되는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포크 뜨신 이후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파일을 제가 추가해서 올렸으니까 이 파일이 여러분들 로컬 저장소에 동기화가 되고 내 원격 저장소에도 이 파일이 올라가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제 저장소를 연결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거랑 요거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URL 연결 세팅만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체크아웃 하고서 푸시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 명령어 두 개를 이 명령어 두 개를 또 새 파일 해갖고 저장소에서 새로 파일 하나 만들고 뭐 sync.b bet 이런 식으로 배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요 명령어 두 개만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성된 이 파일만 더블 클릭하면은 동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GitHub을 한다라고 하면, 그 GitHub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 메인 저장소가 있으면, 이제 각각의 이제 팀원이 이거를 이제 포크를 뜨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 작업을 진행을 해요. 이 개인 작업을 하는데 회사 메인 저장소에 있는 코드 내용하고 이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서 브런치를 딴다라고 표현을 해요. 브런치를 딴 상태에서 이제 개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브런치를 다시 메인 저장소로 전송하는 거를 풀 리퀘스트라고 해요. 근데 뭐 여기 브런치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합시다.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주피터 상에서 첫 줄에 이 코드를 넣어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가 바뀌었을 때 주피터를 굳이 재가동 안 해도 얘가 바로바로 인지를 해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값을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프로필을 따로 분리해내니까 기본 값에서는 설정을 먹는데 분리된 프로필에서는 그 설정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y classification, my logistic regulation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했는데, my classification 쪽에서 수정을 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쭉 가서, 기존에 우리가 병렬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갖고 표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했죠. 그럼 이제 그 마지막에 선택된 가장 성능이 좋은 모형에 대해서 성능평가 결과를 보고 독립변수 보고를 보고 뭐 그랬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코어 기준값이 가장 큰 항목의 인덱스를 뽑아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만 베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넣어줬고요.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은 모형에 대해서 성능평가 보고서와 독립변수 보고서를 출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성능이 좋은 모형이 뭐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성능이 좋은 모형에 대해서 보고서 출력까지 마무리하게끔 해서 그냥 분석은 코드 한 줄로만 그냥 끝나게끔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써갖고 우리 약간 뜨뜨미지근하게 했었던 연구과제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타이타닉하고 그 다음에 유방암 몇 개 더 있었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좀 빠르게 리뷰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해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